그다음에 거기 441페이지 보시면은요. 개인적 공급이라고 있어요. 네, 무슨 쪽 공급이요? 개인적 공급. 그래서 개인적 공급은 말뜻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개인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왜 문제가 되냐면은요. 만약에 이런 경우거든요. 어떤 경우냐면 만약에 우리 친척애가 졸업을 했어. 네. 졸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졸업했으면은 졸업 선물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 회사가 컴퓨터 파는 회사야. 그러면 졸업한 친척애한테 컴퓨터 한 대 정도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이런 거를 인정을 해줘 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런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정상적으로 안 파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이거 친척 줬는데요. 아는 사람 줬는데요. 이런 식으로 법을 빠져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뭐를 못 걷죠? 세금을 못 걷죠.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많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얘는 되고 얘는 안 되고 이런 거 안 좋아하잖아요. 일명 공평, 공정 이런 거를 많이 좋아하는 시대입니다. 시대 자체가. 예. 근데 죄송하지만 저는 공정이라는 건 없다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예.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이 스타트부터 다르고요. 실제 백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상황에 왔을 때 그 상황을 조용히 넘어갈 수도 있고. 그래도 저 예전에 실제 제가 저기 전경 출신이거든요. 지금은 없어졌어요, 전경이. 저 이제 제주도 전경인데 저희 그 소대에 경찰관이죠. 네. 소대장들이 다 경찰관이니까. 이 경찰관 중에 한 명이 저녁에 술 먹고 음주운전하다가 사고 냈어요. 그럼 원래 이거 사건이 커져야 되는 거죠. 저희 소대장이 가서 500만 원인가 1000만 원으로 해결했어요. 네. 왜냐면 이게 알려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진급해야 될 사람들이 진급을 못 해요. 네. 그러니까 일명 백으로 해서 돈 매겨갖고 뭐 했어요? 네, 흐지부지 없던 일로 해서 해결한 적도 있었어요. 어. 근데 일반 사람은 그거 해요, 못 해요? 못 하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어떤 일을 하냐 그런 것도 좀 중요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적 공급은 말 그대로 개인적으로 주는 거예요. 근데 공짜로 주는 거 인정한다, 못 한다? 못 한다. 공짜로 주는 것도 뭐 냅시다? 세금 냅시다. 근데 거기 보시면 밑에 보시면 밑줄 그어져 있는 게 중요해요.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직장체육비, 그 다음에 직장문화비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인당 연간 10만원 이하 경조사, 그 다음에 인당 연간 10만원 이하의 기념일 관련 재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요. 회사 들어가시면 특히 이제 제조회사 들어가시면 요런 거 줘요 안 줘요? 줘요. 네. 그 다음에 직장체육비라 그래서 회사에서 뭐 헬스비 이런 거 내주는 데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다음에 직장문화비라 그래서 거기 직장 연예비라고 되어 있어요. 네, 요게 뭐냐면은 우리 저기 보시기냐 저거 요즘에 결혼들 많이 안 하죠. 그래서 한때 회사에서 이렇게 회사 직원들끼리 미팅 같은 거 막 해주고 그럴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러면서 사장님들이 뭐라 그랬냐면 회사 내부에서 눈 맞아서 결혼하면 뭐 축의금으로 100만 원을 낸다는 등 200만 원을 낸다는 등 막 그런 프로도 있었어요. 한때 잠깐 하고 없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그런 쪽에 쓰는 돈인데 요거는 그 다음에 경조사비는 인당 얼마까지요? 10만 까지는 세금 안 내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사주는 거에 대해서는 뭐 안 내도 된다? 세금 안 내도 된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기념일이나 이럴 때 직원들한테 물건 줘요 안 줘요? 주죠. 그것도 1년에 얼마까지는 괜찮다? 10만. 근데 만약에 15만 원짜리를 주잖아요. 그러면 5만 원에 대해서는 세금 내셔야 돼요. 10만 원보다 적은 금액에 대해서는 뭐 안 내도 된다? 세금 안 내도 된다. 라고 법에 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직원들 관련돼서 돈 주는 거, 그 뭐냐,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까지는 뭐 하겠다? 인정을 하겠다. 네. 근데 이거는 아마 나중 되면 20만 원으로 바뀔 수 있어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10만 원 하잖아요. 뭐 회사들도 10만 원을 많이 하긴 하지만, 그래서 요거는 물가가 올라가면은 올라가는 금액 중에 하나인지라. 그래서 작업복, 작업모 이런 것도 지장은 없는데, 이거는 하나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직접 예전에 겪었었던 건데, 제조회사 가시면 생산 파트에 사람들 들어오면 요거 줘요, 안 줘요? 주죠. 계약서에 꼭 이게 있어야 돼요. 아니면 따로 계약서를 만드세요. 뭐를 만드셔야 되냐면 몇 개월 이내에 퇴사하면 이거 본인 부담. 왜 그러냐면 이거 우리 회사에서 오래 일하라고 준 거잖아요. 근데 짧게 일하고 그만둘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직접 겪은 거였거든요. 어떻게 겪었었냐면 직원이 와서 사주래요. 사줬어요. 2주 후에 안 하겠대요. 거기까진 괜찮아. 위에서는 월급 줄 때 깔아. 이분은 나 계약할 때 그런 얘기 듣도 보도 못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돈 들어가면 사람들이 다 민감해져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뭐냐면 근로계약서 쓸 때 아예 이것까지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 3개월 이상 일하면 작업복, 작업모에 대해서는 돈 안 받겠다. 근데 이거를 왜 계약서를 써야 되냐면 남이 입던 거 안 입어요. 맞죠? 대부분 안 입어요. 진짜 특이한 케이스 아닌 이상은 남이 입던 거 잘 안 입습니다. 그러면 이거 남겨줘봤자 회사에서는 쓰레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막말로. 이런 거는 규정을 좀 만드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없으면 대부분 회사가 있을 건데, 저 다니던 회사도 회사가 한 20년 된 회사인데 그런 규정이 없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찾아보니까. 그 결론은 가운데 있는 나만 힘들어졌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안 까고 주는 걸로 이제 마무리하긴 했는데, 어쨌든 우리 잘못도 있죠. 그 계약서에 있었으면은 계약서에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었다 이렇게 해결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 알고 계셔야 돼요. 불리할 것 같으면 사인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나는 열심히 일을 했는데 회사에서 내가 일을 못한 사람으로 해갖고 너를 자르겠대. 그럼 마지막에 사인하라고 줘요, 안 줘요? 줘요. 그 사인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법원 가면 내가 집니다. 왜냐면 내가 사인을 했잖아요. 뭐에 사인을 했냐면 나 일 못해서 회사에서 잘렸다 라는 거에 사인을 하는 순간 나중에 법정 다툼 가면 내가 지락률이 어떻게 돼요?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법원에서는요 서류만 봐요. 내가 일을 잘했냐 못했냐 다 상관없어요. 내가 사인을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하거든요, 항상. 그래서 아무거나 사인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되게 큰일 나요. 그 다음에 442페이지 보시면 사업상 증여. 이것도 공짜로 주는 거예요, 사업과 관련돼서. 그래서 우리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컴퓨터 파는 회사인데 만약에 거래처가 내년에 컴퓨터를 50대 바꿀 예정이래. 그럼 거기 담당자한테 잘 보이려고 한 대씩 막 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그러면 뭐 관련돼서 공짜로 준 거예요? 사업 관련돼서 준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공짜로 준 거에 대해서는 인정하겠다, 못하겠다? 못하겠다라고 보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런 걸 인정해줘 버리면은 다 공짜로 줬는데요, 이래 버리잖아요. 그래서 공짜로 주는 거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는데 또 다 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부수제와도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대가에 포함, 이건 세금 안 내요. 이게 뭐냐면은요, 앞에 잠깐 보시면, 요즘에는 많이 그런 게 없는데, 예전에는 컴퓨터 책을 사면 여기에 CD가 들어있었어요. 뭐 들어있었어요? CD. 네. 그러면은, 이 컴퓨터 책 안에 CD 가격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CD 가격을 따로 받진 않습니다. 맞죠? 그냥 포함돼서 책을 사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CD. 네. 아니면은 뭐 이럴 수도 있죠. 어떨 수도 있냐면 피아노를 샀더니 피아노 책을 주네.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업상 증여로 안 봐요. 네. 왜냐면 우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피아노 가격 안에 저 책값도 뭐 되어 있을 거야? 포함되어 있을 거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따로 세금은 안 냅니다. 그 다음에 견본품 세금 안 내요. 왜냐면 견본품을 안 보내주면 우리 회사 물건 팔기가 쉬워져요, 어려워져요? 어려워지죠. 그 다음에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 선전물. 이것도 괜찮아요. 이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화장품 가게 보면
그 앞에서 호객행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분들이 꼭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지금 오시면 뭐 마스크팩을 하나 더 주겠다. 예, 이런 거에 대해서도 세금을 안 걷습니다. 근데 왜 안 걷냐면은 이런 것들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예요. 견본품이나 광고 선전물을 이용해서 더 비싼 거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이런 걸 안 주면은 비싼 거를 팔 수 있는 확률이 어떻게 되죠? 줄어들겠죠. 네. 그래서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특별재난지역에 제공하는 거. 무상 공급하는 물품.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요, 저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 뭐 예전에 기름 유출 사건도 있었고 얼마 전에 지진 난 적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일들 생길 때마다 그 무상으로 물건 보내요, 안 보내요? 보내죠. 예, 그 물건에 대해서는 뭐 안 내도 된다? 세금 안 내도 된다. 공짜로 주는 거지만. 그래서 대기업들 그런 데에서도 그런 거 생기면은 막 이것저것 지원들 하잖아요. 그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세금 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442페이지 보시면 폐업 시 잔존 제하라고 있어요.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폐업 왜 한다? 장사가 못 돼서 안 돼서 폐업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장사가 안 되니까 남는 물건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남는 물건에 대해서도 세금 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폐업이 쉬운 일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냥 문만 닫으면 땡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를 내셔야 돼요? 세금을 내야 돼요. 그래서 폐업 시에 남아있는 물건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폐업 시 남은 물건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는데 이것도 왜 내야 되냐면 이거는 형평성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세금 안 내면 이렇게 사업하는 사람이 생겨요. 어떻게 사업을 하냐면 일단 사업을 개시합니다. 그리고 물건을 왕창 사요. 그 다음에 폐업을 해요. 그럼 만약에 세금 안 내면은요, 폐업한 사람이 실제 물건 파는 사람보다 더 싸게 팔 수 있어요. 왜요? 나는 뭐 안 내니까. 세금 안 내니까. 그래서 그 남아있는 물건에 대해서도 미리 국가에서 세금을 걷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형평성이 어느 정도 맞겠죠. 왜냐하면 망해도 세금 내고 안 망해도 세금 내. 그러면 그 물건은 이미 세금에 대해서는 다 해결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를 걷는다? 세금을 걷는다. 왜냐하면 세금 안 걷으면은 이것도 하나의 사업이 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우리 이런 거 싫어하잖아요. 나는 열심히 일해갖고 만약에 동종업종이에요. 나는 열심히 일해서 세금 내는데 쟤는 대충 일하고 세금 안 낸대. 그러면 열 받아야 안 받아요? 열 받겠죠. 누구는 세금 내고 누구는 안 내게 되니까. 그래서 그 결론은 망한 물건에 대해서도 뭐를 내야 된다? 세금을 내야 된다. 그거 참고하세요. 그래서 종류 외우셔야 돼요. 시험에서 종류 종종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무려 몇 문제 나온다고요? 무려 3문제 나와요. 엄청 많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용역의 공급. 용역의 공급은 이제 용역이라는 건 거기 보시면 재화가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 잘 써놨는데 재화는 물건이나 권리고요. 용역은 행위예요. 그러니까 행위가 대부분 뭐하고 관련된 거예요? 서비스. 몸으로 하는 거. 몸으로 하는 게 용역이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는 크게 볼 거는 없고요. 쭉 넘어오셔서 444페이지에 간주공급, 무상공급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그래서 보시면 이거를 이제 용역의 간주 공급이라고 하는데 무상 공급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문제풀이 할 때 무상 공급 나오면 항상 요거를 할 거예요. 무상 공급엔 두 가지가 있어요. 재화의 무상 공급이 있고 용역의 무상 공급이 있거든요. 무상의 뜻이 뭐죠? 공짜죠. 그래서 물건을 공짜로 주는 건 과세 대상이 맞아요. 근데 몸으로 공짜로 일하는 거는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단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 임대 용역은 제외.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재화는 물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건을 공짜로 주는 거에 대해선 세금 내는 거고요. 용역은 몸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드리면 내가 만약에 도배를 해요. 열심히 도배를 하고 집에 왔는데 오늘 도배한 집에서 이렇게 연락이 오는 거죠. 도배해 준 거 마음에 안 드니까 새로 해주세요. 그 다음날 가서 공짜로 일을 했어요. 네. 그 공짜로 일해 준 거에 대해서는 뭐 안 내도 된다? 세금 안 내도 된다. 왜 그러냐면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공짜로 일했죠. 기분 어때요?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네. 공짜로 일한 게 좋으면 안 됩니다. 돈 받고 일해야죠. 기분 안 좋은데 거기에다가 돈도 못 받았는데 뭐도 내래요? 세금도 내래. 그러면 멱살 잡아야죠. 맞죠? 근데 단 특수관계인에게 뭐는 제외예요? 부동산 임대 용역은 제외예요. 왜 그러냐면 특수관계인 그러면 모르겠으면 친인척 하시면 돼요. 친한 사람들. 대표적인 게 자녀, 뭐 친척 이런 사람들이 이제 특수관계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친인척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친인척한테 부동산을 공짜로 빌려주면 요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공짜로 일해준 거에 대해서는 얼마를 받을 거냐라는 금액이 정확하지 않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임대 용역이 월세잖아요. 뭐예요? 네, 대부분 어느 지역의 월세 얼마다 이거는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을 거둘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냐면 내가 만약에 주안역에 빌딩을 하나 갖고 있어요. 근데 1층이 지금 현재 비어 있어. 그래갖고 친척애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지금 1층 비니까 너 와서 너 놀고 있지. 너 와서 커피숍 할래? 공짜로 빌려줄게.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특수관계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럴 일은 없잖아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가갖고 저기요, 제가 건물주인데 1층 비어 있는데 공짜로 빌려드릴 테니까 오셔서 장사하실래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미친놈이라 그럽니다. 맞잖아요. 미치지 않은 이상 나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한테 가서 뭔가를 주겠다? 이건 정상적으로 안 봐요. 맞죠? 일반적으로는. 근데 요즘엔 그것도 있대요. 그 음식점 하시는 분이신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요즘 MZ 세대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대요.
음료 서비스로 주잖아요. 그러면 왜 주냐 그러면서 안 받는데요. 그러니까 확실히 예전하고 저희 세대는 주면 감사합니다 그러고 받아서 먹는데, 그러니까 이제 다른 거죠 세대가. 요즘 세대들은 뭔가 더 주는 것도 싫고,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주는 걸 별로 그렇게 좋게 좋게 인식을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그게 줬었던 게 저거 해달라고 준 거거든요. 그 네이버 그거 써주는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바꿨대요. 음료수로 하면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니까 저기 뭐지 주먹밥하고 계란찜. 그랬더니 요즘은 많이 써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 줄 거면은 확실히 주던가, 애매하게 주면 별로 그렇게 사람들이 호응도가 많이 떨어진다 그러더라고요. 결론적으로는 시대가 그렇게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못 쫓아가면 망하는 거고. 그 얼마 전에 TV에 어떤 프로 보는데 뭐 25년인가 30년 된 데인데 문 닫는다고 뭐라고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결론은 그분들은 흐름에 뭐 한 거예요? 못 쫓아간 거예요. 요즘 식당은 맛있다라고 되지 않습니다. 요즘 식당 대박 내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쁘장하게 만들어 놔갖고 일명 인스타 갬성. 네. 그 다음에 돈 주고 블로그 광고랑 인스타 광고를 때리면 이게 얼만큼 갈지 모르겠지만 반짝이라도 히트를 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요즘 젊은 분들은 맛도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하죠. 모양도 중요하게 보잖아요. 네. 그래도 요즘 저기가 장사가 안 된대요. 오마카세. 네.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오마카세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주인장 남은 음식 주는 곳. 네. 그렇진 않아요. 맞죠? 네. 그거 그냥 자기들이 안 좋게 얘기하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요즘 오마카세 장사가 안 된대요. 왜냐면 오빠들이 힘들어서. 네. 대부분 남자들이 거기 가서 카드 결제를 좀 더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여자분들도 많이 가십니다. 근데 저런 거 조심하라 그러더라고요. 인스타그램으로 이제 돈 버시는 분이 계시는데, 어, 누군가랑 분명히 오마카세 같이 갔을 거 아니에요. 혼자 가진 않으니까. 근데 사람 얼굴은 없고 거기에 오마카세 사진만 있는 사람들은 좀 피하는 게 좋대요. 네. 잘못 걸리면은 저기 된통 당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건 난 한 번도 못 가봐서 말로만 들어봤지. 오마카세 아무리 싸도 평일 점심에 가도 한 2, 3만 원 달라 그러더라고요. 몇 개 나오지도 않는데. 그래갖고 가볼까 하고 알아는 봤는데 오지게 비싸더라고요. 그 다음에 444페이지 보시면 재화의 수입이라고 있어요. 거기 밑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세요. 앞으로 제가 수입 나오면 맨날 이거 쓸 거예요. 거래처는 세관이고 부가세만 해겠죠. 제가 이거 수입 나올 때마다 적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요, 우리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려면 무조건 거쳐야 되는 곳이 한 군데 있어요. 어디를 거쳐야 되죠? 네, 세관을 거쳐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외국 회사는요, 우리나라에서 세금 계산서 발행할 수 없어요. 맞죠? 왜냐면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역할을 세관에서 대신 해줍니다. 그래서 왜 부가세만 내게 처리하냐면 이거는 세금 내기 위한 거예요. 무슨 세 내기 위한 거예요? 부가가치세. 그래서 세금 안 내려고 여러 가지 장난치다가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저도 들은 얘기인데 이거 정확하진 않아요. 그 뭐시기냐, 저기 세관원들이 타겟으로 잡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신혼부부래요. 왜 그러냐면 신혼부부들 이렇게 신혼여행 갔다 오면서 하나씩 우리 아가들 하나씩 들쳐매고 와요 안 와요? 오죠. 네. 그리고 타겟이 그쪽이라고. 그래서 저도 와이프한테 비싼 건 아니었고 뭐 이름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갔다 오고 나서 인터넷 뒤져봤더니 지금은 수입이 되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안 들어오던 외국 제품이었는데 이름이 프라다랑 비슷해요. 프라다는 아니에요. 프라다 사줄 돈도 없고. 그때가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랑 또 겹쳐갖고 원래 한 70만 원 정도 하는 건데 세일해갖고 30
5만 원이었나 우리나라 돈으로? 그 정도 되는 걸 샀어요. 근데 이제 들어오는데 와이프 가방 메고 들어오는데 세관원이 잡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보내주더니 지나가면서 마크를 봤더니 프라다랑 비슷하니까 잡더라고요. 그 영수증 보여달라고 우린 떳떳하게 보여줬죠. 왜냐면 걸릴 게 없었으니까. 그리고 영수증 보여주고 가방 이렇게 보여줬더니 보더니 가시라고. 왜 그러나 봤더니 나중에 봤더니 그게 이름이 프라다랑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세관원들은 외국에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세금 내라고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래서 그 세관원이 외국 회사 대신 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444페이지 공급 시기의 별표 3개. 이거 엄청 잘 내요. 공급 시기 엄청 잘 나옵니다, 시험에. 1년에 그래도 한 두세 문제씩은 꼬박꼬박 나오는 것 같아요. 꽤 많이 나와요. 어쨌든 보시면은요 445페이지 거기 진한 글씨들은 다 보셔야 돼요. 일단 제일 처음에 이거는 답으로는 웬만하면 안 나오는데요. 현금 판매, 외상 판매, 할부 판매라고 있거든요. 저는 이걸 일반 판매라 그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건을 파는 방법은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가 있다고요? 3가지. 그래서 현금으로 파는 방법이 있고, 외상으로 파는 방법이 있고, 할부로 파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일명 일반 매출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물건 팔 때 우리나라는 인도주의예요. 그러니까 물건 주면 팔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건 받고 돈 주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게 일명 일반 매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가공이 있어요. 네, 가공은 가공된 재화를 모아는 때, 인도하는 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공이라는 게 대신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뭐 해주는 거라고요? 대신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신 만들어줄 때 그 물건을 갖다 줘야 판매로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러면 안 됩니다. 어떠면 안 되냐면 거래처에서 만약에 물건 다 만들었대. 그러면 그 얘기만 듣고 돈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그 물건을 뭐 해야 돼요? 받아야 돼요. 받은 다음에 돈을 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돈이 끼면 항상 이런 일들이 생겨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만약에 물건 받기 전에 돈을 먼저 줬어. 그리고 물건을 받았더니 물건이 엉망이야. 그러면 그거 다시 해달라 그러면 또 돈 달라 그래요. 근데 돈 주기 전에 다시 해달라 그러잖아요. 이거 다시 만들어 주시면 돈 드릴게요. 이러면은 또 그냥 해줍니다. 그래서 돈은 항상 언제 줘야 되는 거예요? 가장 마지막에. 내가 보기에도 이거 이 정도면 됐어, 잘 됐어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하셔야지. 안 그러면은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골치 아파질 수도 있어요, 실제. 그 다음에 저기 폐업. 폐업도 시험에 잘 나와요. 폐업하면 폐업하는 때. 그래서 폐업하는 때로 해서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판기, 무인 판매기. 그 무인 판매기는 무인 판매기에서 현금을 꺼낼 때, 인치가 현금 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판기 사업 하시는 분들 보면 돌아다니면서 돈 꺼내요, 안 꺼내요? 돈 꺼내죠. 그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요, 다음 또 보시면 수출은 선적일 기준이요. 수출은 무슨 일 기준이요?
선적일기준. 근데 그 옆에 보시면 기적일이라고 있어요. 무슨 일이라고 있어요? 기적일. 이게 뭐냐면은요, 이게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선적은 배에다 싣는 거고요, 기적은 비행기에 싣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싣는 날짜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다음 페이지. 여기도 잘 나와요. 세 가지. 그래서 장기 할부 판매, 중간 지급 조건부, 완성도 기준 지급. 요 세 개는 다 똑같아요. 뭐냐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요, 장기의 뜻이 뭐죠? 예, 몇 년보다 길다? 예, 1년보다 긴 거예요. 그 다음에 할부의 뜻이 뭐죠? 예, 나누어서 내는 거. 몇 회 이상이면 할부예요? 예, 2개월이요. 예, 일시불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2달 넘으면 그걸 할부라고 해요. 그래서 장기 할부 판매니까 여기에서는 1년이 넘는 걸 할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럴 수 있잖아요. 2년짜리. 24개월 할부. 뭐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장기 할부 판매라고 해요. 그 다음에 중간 지급 조건부는 뭐냐면 중간에 지급하는 거예요. 한 번에 다 안 주고 나눠서 주는 거. 그래서 중가운데에서 준다 그래서 요거를 중간 지급 조건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완성도 기준 지급은 얼만큼 완성됐느냐에 따라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도 기준 지급이 뭐 이런 거예요. 만약에 건물이 10억짜리가 있어요. 얼마짜리야? 10억. 그러면 30% 완성됐으면 얼마? 3억. 60% 완성됐으면 6억. 이런 완성도에 따라서 돈을 주겠다 라고 보는 거예요. 요거를 완성도 기준 지급이라고 하는데, 이게 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거냐면은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우리가 왜 한 번에 안 내고 할부로 내요?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돈이 비싸서. 맞죠? 이럴 일은 없잖아요. 3,000원을 36개월 할부로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일반적으로. 근데 3,000만 원이면 36개월 할부로 할 수도 있겠죠. 금액이 크니까. 왜 한 번에 안 주고 중간에 줘요? 금액이 뭐하니까? 크니까. 왜 완성되는 거에 따라서 줘요? 금액이 뭐하니까? 크니까. 그래서 금액이 큰 것들은 한 번에 못 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가가치세는 3개월에 한 번씩 내야 돼요. 법인들은. 몇 개월에 한 번씩이요? 3개월. 그리고 국가에서 세금은 걷어야 되는데 어떻게 걷을 거냐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돈 받기로 했을 때 뭐 내라? 세금 내라. 그러니까 만약에 장기 할부 판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3개월 치면 3달치가 되겠죠. 그 3달치만큼 돈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뭐를 내라? 세금을 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걸 한 번에 내세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잘못하면은 그 회사가 가만히 있는데 망할 수도 있어요. 막말로. 왜냐면 국가에서 원하는 건요, 세금 내다 망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세금도 내고 장사도 뭐 하고요? 잘하고. 그런 걸 원하는 거지. 그래서 어떤 분들 돈 많이 벌고 싶으신 분들 있죠? 돈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그 대신 몸은 축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냐면 8시간은 일단 일반 회사를 다녀요. 아니면 식당 가서 뭐 하세요? 12시간씩 일을 하세요. 요즘 식당에서 일하시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웬만한 데 가면 다 300 이상씩 받아요. 예. 그리고 이제 야간에 택배를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대리기사를 띄세요. 그러면 한 150에서 200 정도 법니다. 그러면 얼마 넘어요? 500 넘어요. 그 대신 잠 못 자서 죽을 거예요. 예. 돈은 벌 수 있어요. 막말로. 요즘에 저기 제조회사에 왜 안 가요? 어저께인가 그저께 이것도 뉴스에 나왔어요. 안 가는 이유 하나입니다. 일은 많아. 근데 몸은 힘들어. 예. 월급은 또 어때요? 적어.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발전을 하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보다 제조업에서 일하는 사람을 월급을 더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무실에서 일을 안 해도 될 사람은 이제 사무실로 안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공장에서 일하셔야 되는 분도 사무실로 가요? 공장 일 힘들고. 근데 노후에 몸 안 좋을 건 뻔할 뻔짜고.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일하면 몸은 덜 축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사무실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럼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저기 캐나다처럼 힘든 일은 외국인 분들이 하는 거고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앞으로 이제 외국인 분들이 훨씬 더 뭐 할 거예요? 많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안산인가 그 중국인 분들 많은 시장 있잖아요. 거기도 얼마 전에 갔다 온 적 있어요. 많긴 하더라고요. 엄청 많아요. 가갖고 저기 양꼬치 한 꼬치에 1,000원인가 이렇게 팔더라고요. 그래갖고 처음 먹어보는 거라 저도 양꼬치는 안 먹어봐서 5꼬치인가 샀는데 와이프가 가면서 먹더니 한마디 하더라고요. 더 살 걸. 괜찮았어요. 네. 그러니까 많이 먹기에는 그렇고 1인당 한두 개 정도? 그러니까 그때 배고플 시간이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먹는 거는 괜찮더라고요. 그래도 요것도 잘 나와요 시험에. 그 다음에 거기 446페이지 보시면 저기 진한 글씨 되어 있거든요. 간주 임대료. 간주 임대료까지 보고 실 거예요. 그리고 쪽지 시험 보고 그 다음에 영세율과 면세 조금 더 보고 그 다음에 내일 부가가치세 끝나요. 그러면 실기 조금 할 거예요. 내일부터. 그리고 실기는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틀이면 끝납니다. 내일 빼고 이틀이면 끝나요. 아니요. 실기. 프로그램. 프로그램 대빵 쉬워요. 분계를 못해서 프로그램을 못 쓰는 거지 분계만 할 줄 알면 입력은 진짜 타자만 칠 줄 알면은 누구든지 다 넣을 수 있는 수준. 그래서 프로그램은 진짜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프로그램 쓸 때마다 무슨 생각 드냐면 이래서 사람이 바보가 되겠구나. 왜요? 너무 잘 만들어요 요즘에. 뭘 만들든 한국 사람들이 특히 빨리빨리 잘 만드는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잘 만들어요 너무. 거기 간주임대료라고 있거든요. 요게 뭐냐면 보증금에 대한 이자예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뭐 이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괜찮다라고 보는데 본인의 목표가 건물주이신 분들 그런 분들은 요거 아셔야 돼요. 간주임대료.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요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뭐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 간주임대료는 보증금에 대한 이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대를 하게 되면 보증금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거기에 대해서 이자 계산을 해서 10%만큼 세금을 내셔야 돼요. 그래서 간주는 가짜예요. 그래서 진짜 임대료가 아니고 가짜 임대료인데 임대료로 봐서 뭐를 내게 하겠다? 세금을 내게 하겠다. 그걸 무슨 임대료라 그래요? 간주 임대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슨 임대료다? 가짜 임대료예요. 진짜 아니에요. 그래서 보증금에 대해서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건물주 되시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세금이 더 나올 거예요. 얘 때문에. 간주 임대료 때문에. 그래서 이 세금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그 들어오는 임차인 있잖아요. 임차인한테
간주임대료 너 때문에 발생했으니까 네가 내라 이런 식으로 특이하게다 거는 분들도 있어요. 이건 무조건 집주인이 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아니고 세금은 집주인이 내지만 이거에 대해서 세금 네가 내, 난 이 세금 못 내겠어 이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싫으면 들어오지 마 이러면 되거든요. 그래서 간주임대료는 뭐 무조건 임차인이 낸다 그건 아니에요. 임차인이 낼 수도 있고 임대인이 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상황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가짜를 진짜로 보는 거기 때문에 날짜를 잡을 수가 없어요. 뭐 할 수가 없다고요? 날짜를 설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은 그냥 끝나는 날로 하자. 예정 신고 기간이나 확정 신고 기간에 무슨 일로 보기로 한 거예요? 종료일로. 마지막 날짜로 하자. 왜 그러냐면 국가 입장에서는 일단 세금을 걷어야 돼요. 근데 세금을 거두려면 날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거래예요? 가짜 거래예요? 가짜 거래예요. 그래서 날짜를 그냥 마지막 날로 합시다. 라고 이제 만든 거죠. 참고하시고. 그래서 나중에 건물주 되셔서 꼭 간주임대료 되십시오. 그래도 내가 버는 게 더 많으니까.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여기까지 보시고 잠깐 쉬었다 35분에 쪽지 시험 보고 455페이지 볼 거예요. 잠깐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